좋아요 꾹꾹.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 주 후반부에 청약하는 또 하나의 리츠 종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신한서부 T&D 리츠입니다. 화면 보시는 두 개 건물을 자산으로 보유한 리츠인데요. 저번 주에 기관 수요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오늘 결과를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와 함께 청약을 위해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이 종목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청약합니다. 리츠 종목이므로 청약 기간은 3일간이고요. 그래서 26일 금요일에 청약이 종료됩니다. 환불일은 다음 주 화요일이죠. 11월 30일이 됩니다. 그리고 상장하는 시장은 코스피이고요. 리츠 종목이므로 공모가는 5,000원입니다. 그리고 증거금은 50%만 필요하므로 한 주 청약에 2,500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모집하는 수량은 약 2,698만 주인데요. 이번 주 청약하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약 2배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모집하는 금액은 1,349억 원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30% 비중으로 800만 주를 배정하였습니다. 주관사는 세 곳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이 메인 주관사이고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하나금융투자가 서브 주관사입니다. 이 종목은 100% 비례 배정하는데요. 그러므로 균등 배정이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수량으로 경쟁률을 고려하시면서 세 개 증권사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시고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상장했던 리츠는 세 종목인데요. SK 계열사였던 SK 리츠를 제외하면 D&D 플랫폼 리츠는 상장일에 약 300원에서 400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고 NH 오런 리츠는 약 500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부 T&D 리츠도 상장일에 매도하시는 단기 투자 목적이시라면 주당 약 300원에서 500원 정도가 기대 수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경쟁률을 보시면서 청약 수량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츠는 기존 주식이 약 2,900만 주 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주주 물량 비중은 51.8%인데요. 거의 기존 주주의 물량만큼 이번 상장을 통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기존 주주를 보면 서부 T&D라는 회사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로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산을 소개해 드릴 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리츠가 보유한 자산들은 원래 서부 T&D라는 회사가 부동산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던 자산입니다. 그걸 본인들을 최대 주주로 하고 리츠를 설립하게 된 것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들이 보유하던 자산을 리츠를 만들어서 매각을 하고 임대료를 나눠 먹는 구도인 것입니다. 자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또 임대료도 매년 걱정 없이 들어온다면 굳이 독점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므로 서부 T&D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임대 리스크를 리츠라는 방식으로 해칭하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보유 자산을 분석하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기관의 경쟁률은 565대 1, 그리고 의무 확약 비율은 15.3%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청약을 시작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보다 좋지 못한 결과인데요. 그럼 올해 IPO를 진행했던 리츠들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금년도는 신한서부 T&D 리츠까지 총 5종목이 IPO를 했는데요. 이 리츠는 기관 모집 금액이 949억 원으로서 D&D 플랫폼 리츠와 NH 오런 리츠와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경쟁률은 무난해 보이는데 의무 확약 비율은 금년도 리츠 종목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도 의무 확약이 많이 낮지는 않으므로 전체적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신한서부 T&D 리츠가 보유한 자산을 알아볼까요? 두 가지 자산이 있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스퀘어원이라는 상업시설과 용산에 있는 드래곤시티 호텔 중 일부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두 시설 모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 T&D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리츠에 매각하게 되는 것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인천 스퀘어원은 리츠가 직접 매입을 했고 용산 호텔은 리츠의 공모자금을 활용해서 자리츠가 12월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접으로 지배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스퀘어원인데요. 제가 인천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투자 설명서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산은 1호선 동춘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짜리 상업시설입니다. 2013년도에 준공이 되었고요. 지도를 찾아보니까 동춘역 주변으로 거주 지역이 꽤 많습니다. 뒤쪽은 전부 아파트이고 송도와도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유동 인구가 꽤 많은 지역에 위치한 상업시설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스퀘어원의 연도별 매출을 보면 매년 조금씩 축소되고 있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금 더 빠르게 매출이 축소되고 있는데요. 18년도 매출이 352억 원이었는데 20년도는 300억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그 이전부터 매출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설은 지하 1층은 홈플러스가 들어와 있고요. 지상층은 CGV를 포함해서 각종 임대 매장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임대인은 홈플러스와 지상층의 상업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지상층의 상업시설은 서부 T&D가 통으로 임대하고 다시 재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매출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료는 고정 금액으로 받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지상층을 통으로 임대한 서부 T&D와의 계약 조건을 보면 계약 기간은 8년이고요. 연 임대료로 135억 원을 월납으로 지급하고 매년 물가지수를 연동해서 임대료를 상승하는 계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괜찮은 계약 조건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하층에 있는 홈플러스와는 따로 임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요. 홈플러스와의 계약 기간은 2033년까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잔여 임대 기간이 12년 남았는데요. 그리고 연 35억 원의 임대료를 선납을 하고 이 임대료 또한 물가지수와 연동해서 매년 인상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홈플러스와의 계약에는 리스크가 있는데요. 그건 이 종목의 리스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산은 용산에 있는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입니다. 드래곤시티라는 이름이 좀 이상하죠. 용산에 있다고 용자를 따서 드래곤이라는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용산역 뒤쪽편에 있습니다. 저는 용산역은 그래도 자주 가는 편이라서 갈 때마다 이 호텔을 보게 되는데요. 상당히 규모가 큰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크게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해당 리츠는 A동을 매수하는 것인데요. A동은 그랜드 머큐어 브랜드를 사용하는 호텔입니다. A동은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레지던스 호텔은 장기 투숙이 가능한 호텔입니다. 오피스텔과 비슷한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객실 안에 간단한 부엌이 있고 간단하게 요리도 할 수 있는 취사가 가능한 객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객실 수의 약 30%는 장기 투숙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외국계 회사나 대사관 등에서 근무하기 위해 한국으로 파견 나온 해외 주재원들에게 이런 객실을 잡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머큐어는 객실 가동률이 괜찮은데요. 코로나19로 비즈니스 수요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서울의 호텔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A동은 약 60%의 객실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객실 가동률이 뭐냐면 예를 들어 총 100개의 객실이 있다고 가정하면 매일 60객실은 손님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 투숙 고객들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시티 호텔은 객실 수가 너무 많은데요. 무려 1700실입니다. 이 많은 객실을 매일 채운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아닌 상황에서도 쉽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호텔을 운영해서 흑자를 내는 게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나마 19년도에는 적자 폭을 32억 원까지 줄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 상반기에만 적자는 또 100억 원이 나왔는데요. 개장한 이후에 흑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임대료가 매출 연동이기는 합니다만 최소 보장 임대료가 있다는 것인데요. 매입 가액의 5.9%를 보장을 해주고 그 이후에 매출이 잘 나온다면 조금 더 임대료를 올려주는 그런 계약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호텔 자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임대 수익은 확보되는 조건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산을 기반으로 신한서부 T&D 리츠는 내년부터는 반기 공모가 5천원 기준에 약 3.1% 정도의 배당 수익률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수익률이 축소될 수 있는 리스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금리 인상이죠. 모든 리츠들의 공통적인 리스크인데요. 이 종목 역시 향후 금리가 인상된다면 배당 수익률은 약 0.5% 정도 축소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국내 자산을 소유한 모든 리츠는 해당되는 리스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리티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홈플러스와의 계약 조건인데요. 홈플러스와는 계약 기간이 아직 12년이 남아 있지만
홈플러스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임대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되면 선납 임대료의 10%를 보전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아까 선납 임대료가 35억 원이었으므로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만약 장사가 잘 안 된다면 3억 5천만 원 물어주고 매장을 접을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홈플러스는 매장 수를 점점 축소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만약 홈플러스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그 공간을 빠르게 임대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배당 수익률이 2%가 하락하게 됩니다. 상당히 크리티컬한 이슈인데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해당 종목을 장기로 투자하실 분들은 가장 주요하게 챙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청약을 시작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보다는 기대감이 덜한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부 T&D가 리스크 해칭 목적으로 보유 자산을 리츠로 편입시킨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다른 리츠에 비해서는 불확실성이 조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 후반부에 단독 청약하는 종목이고 또 상장일에 조금의 수익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 목적으로 청약은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쟁률을 보고 청약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 최종 결정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내기 전에 혹시 혼동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다른 리츠처럼 100% 비례 배정하는 리츠입니다. 그러므로 균등 배정이 없기 때문에 비례 청약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날씨가 다시 추워졌는데요. 이제 두툼한 점퍼를 꺼내 입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겨울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겨울입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